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가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오늘도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예. 남들은 이제 퇴근 가방을 챙기는 시간. 저희는- 벌써요? 벌써? 아, 그럼요. 5시인데? 5시면 이제 슬슬 퇴근 준비해야죠. 퇴근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맞아요. 자, 저희도 오늘 하루를 오늘은 김수원 편집장님,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모시고 네. 명품 얘기. 플랫폼 명품을 야. 온라인으로 판대요. 그렇죠. 음. 명품 플랫폼들이 최근에 하여튼 실적도 거래액은 굉장히 하여튼 최근에 나온 기사들은 이런 겁니다. 네. 명품 플랫폼이 음,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실적은 엄청 좋아졌는데 네. 다 적자다.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볼 거냐? 요즘 적자인 데가 꽤 있긴 하죠. 저는 명품은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 2%는 부동산은 좋아하고 예. 코인은 싫어하고 네. 명품은 관심 없어. 싫어하고 좋아하고 없어요. 그 사람 네. 좋아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좋아하시는구나. 어, 뭐 싫어하는 분들은 맞아요. 싫어하시는구나. 맞아요. 뭐 아무런 감정도 저도 관심도 명품은 없는. 잘 모르긴 하는데 어쨌든 뭐 시장은 알아야 되니까 네. 명품 그래서 플랫폼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코리아 모니터의 김수원 편집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협찬 받는 회사가 바뀌었나 봅니다. 명품 아니겠습니까? 명품을 할 때는 또 명품을 또 입고 와줘야죠. 네, 또. 네. 그 정도 준비는 또 우리가 또 알겠습니다. 하는 편이니까. 아, 네. 네. 명품. 명품 3대 명품 플랫폼이 어디입니까? 3대 명품 플랫폼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트렌비, 네. 또 발란, 네. 또 머스터잇. 그게 이제 우리나라 명품 전문 3대 이제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명품을 파는 인터넷 쇼핑몰. 예, 그렇죠. 명품을 전문적으로 파는 인터넷 쇼핑몰인데 네. 예. 요즘 들어서 이제 그 명품이 그 전에는 뭐 주로 우리 흔히 말하는 핸드백 뭐 이런 거 중심으로 가다가 네. 예. 최근에는 이제 골프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확장, 골프 그 다음에 약간 생활용품 뭐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확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말하는 뭐 액세서리라든지 뭐 핸드백이라든지 뭐 그런 것만 해가지고는 회사의 이제 그 수지 타산을 예. 맞추기가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카테고리를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오프라인 매장을 좀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남이라든지 아니면 여의도 쪽에 오프라인 매장을 좀 만들어서 사람들이 예, 판매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체험 공간, 명품 그 어떤 그 이 판매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한 그 예. 체험 공간 성격으로 오프라인 매장들을 좀 만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죠. 셋 다 비슷해요? 예, 뭐 거래으로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명품 플랫폼은 다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비즈니스 구조, 사업 모델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아, 예. 거의 같은 듯하지만 이렇게 네. 들여다보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매출액으로만 비교하기는 어렵고 우리가 이제 쭉 제가 그 이커머스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그 거래액, 그 GMV, 예. 거래액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거래액 기준으로 보면 3천억에서 3,500억 사이거든요. 각 예. 플랫폼들이. 비슷비슷하네요. 예, 그래서 머스트잇이 아마 한 3,500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그 트렌비하고 발란이 한 3,200억 정도, 야. 거의 비슷합니다. 별로 차이가 없는데, 사실은 뭐 이 명품 플랫폼들이 벌써 거래액이 연간으로 작년에 한 3천억 이상 찍었다 하는데 네. 의미가 있기는 있는데, 작년에 손익이 엄청나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명품이라는 게 사실은 뭐 그 전에 우리가 명품을 사려고 하면 해외 여행 가서 예. 현지에서 이제 구매를 하기도 하고 또 뭐 면세점 같은 데 가서 명품을 좀 사기도 했었잖아요. 네. 제 기억에 옛날에 뭐 우리 저 미국 출장 같은 거 가면 꼭 뭘 알려줘요. 명품 아울렛을 꼭 찍어줘. 거기 가면 누가요? 누가?
그 이제 그 이게 바이든이 남편들이 뭐, 이제 이렇게 미국 출장을 가면 아. 우리 이제 이렇게 집에서 예, 기자를 집에서 기자를 남편으로 둔 네, 아내님들께서 집에서 뭐 뉴욕에 가면 무슨 매장이 있고 어디 가면 네. 무슨 매장이 네. 있는데 거기 가서 뭘 사오라고 꼭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좀 만만하게 살 수 있었던 명품이 이거 예. 그 뭐죠? 이거 말 이렇게 말 타고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폴로. 폴로. 예, 그게 뉴욕 그 명품 아울렛 매장에 가면 어마어마하게 있거든요. 네, 네. 그것만 어마어마하게 그냥 가방에 꾹꾹 해가지고 이렇게 예. 갖고 오면 우리도 입고 이제 이렇게 주위에 뭐 친척들 좀 나눠주고 나눠주고. 예. 그렇게 이제 했던 건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해외 여행을 못 가니까 야. 그 해외 현지에서 명품을 사지도 못하고 또 이제 그 면세점 이용할 기회도 없고 하니까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이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명품에 좀 굶주린 사람들이 그 온라인의 명품 전문 플랫폼으로 이렇게 많이 몰려갔죠. 그러면서 이 명품 플랫폼들이 성장하기 시작했고 그 예. 이후에 그 우리 소위 말하는 MZ 세대, MZ 세대들 밀레니엄 그 Z 세대 이 MZ 세대들이 뭐 사실 자기 그 치장하고 꾸미는데 그 느낌이 없잖아요. 그 애들이 좀 이제 약간 풍족하게 자라기도 했고, 예. 예. 그다음에 뭐 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집 마련한다고 허리띠 졸라매고 뭐 그렇게 살지도 않잖아요. 네. 자기 우리가 자유롭게 세명 다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끊는 겁니까? 여기서 끊어야죠. 여기서 우리 어디까지 올립니까? 여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네, 집 김편집장 마련 같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아둥바둥하고 살았지만 예. 요즘 뭐 MZ 세대들이 뭐 그렇게 삽니까? 자기들 차 사고 싶은 거 그런 거 사는 거고 옷 예. 입고 싶은 거 뭐 신발 신고 싶은 거 이런 거 이제 명품 소비들이 이제 20대 그 MZ 세대 또 그 밑에 10대까지 이렇게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 MZ 세대들이 명품 소비에 이렇게 치중을 하면서 오히려 예. 30대, 40대, 심지어 50대에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거든요. 네. 명품 소비에 대한 그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명품 플랫폼들이 쭉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이 특징들이 없어요. 차별점이 없어요. 특징들이 없다기보다는 이 명품 플랫폼들이 각자 차별점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명품 플랫폼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유입시키려면 첫째는 이제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겠죠.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가격 싸다. 경쟁력이 싸다. 돼야 돼. 네. 이 3대 플랫폼 중에서 가격 경쟁력이 이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명품을 소싱해서 가지고 오는 그런 네트워크 자체가 아주 출중해야 되는 거지. 예. 그게 있어야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남들이 소싱 못하는 그런 명품들. 저 플랫폼에서 어떻게 저걸 구했지? 하는 그런 제품들을 갖춰놔야지 차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 고객들이 생기는 거지 로열티 고객이 생기는데 이거는 뭐 다 비슷해. 갖춰놓는 상품들이 거의 다 비슷하고 가격도 그렇게 큰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광고를 막 때려야 돼요. 광고를 때려서 유입을 시켜야 되고 쿠폰을 엄청나게 할인 쿠폰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돼요. 광고를 엄청나게 때리고 할인 쿠폰을 엄청나게 발행을 해버리면 결국은 손익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2021년도에 쿠폰 남발과 그 다음에 무지막지한 처음으로 명품 플랫폼들이 TV 광고를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그 특급 배우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러면서 김혜수 이제 뭐 이런 김혜수 그다음에 또 뭐죠? 누구지? 저기 김희애. 네, 김희애. 그다음에 주지훈. 남자 배우는 난 몰라요. 남자 배우 이름 몰라. 김희애하고 유명합니다. 주지훈도 유명합니다. 주지훈. 네. 네. 그런 배우들 동원해가지고 엄청난 그 모델로 줘가면서 광고를 때린다. 네, TV 광고 무지막지하게 막 쏟아내버리니까 거래액은 그냥 한 3천억 연간으로 뚫고 작년 4분기에 어마어마한 거래액을 기록을 했지만 네. 광고 선전비 출혈 경쟁 때문에 무지막지한 또 적자를 그렇게 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명품의 우리 유통 구조, 명품이란 게 도대체 이제 어떻게 유통돼서 우리가 살 수 있는지 그거하고 그다음에 명품 플랫폼들 비즈니스 구조가 이제 어떻게 돼 있는지 다른지. 서로 같은 것 같은데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명품 산업이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인지 이런 것들을 재무제표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예. 이제 그렇죠.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예. 겁니다. 예. 그렇게 광고를 많이 때리는데 우리는 그 광고에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이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아무리 그 광고를 때려도 이렇게 네. 또 보이지도 않아요. 그 집에 뭐 명품들 하나씩 다 저기 하나씩이 아니고 뭐 그냥 널려 있지 않아요? 명품이요? 명품 그쵸 뭐 어디까지가 명품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근데 안승찬 프로는 그 네. 우리 저 하수정 기자가 네. 저 쌍둥이 그 예. 초울에 시울이 그 키운다고 고생도 많이 하는데 그 저기 저 집에 잘 해주지도 못하는데 저기 돈 벌어서 명품으로 좀 이렇게 네. 뭐? 저걸 좀 해야지. 예? 명품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그 저 옛날에 그 안승찬 프로 와이프가 하수정 기자가 내 밑에 이진호로 있었잖아요. 네. 나 불안하다. 어떤 무슨 얘기가 그룹 출입할 나올지. 때 네, 그때 예. 안승찬하고 결혼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할 때 아, 저한테도 내가 참 상담한 적 있었어요. 막 상담하는데 내가 안승찬하고 네. 결혼하면 정말 네. 좋다. 네. 애가 겉보기는 저래도 참 이렇게 진실성도 있고 네. 그리고 이렇게 나중에 좀 고생한다고 명품도 좀 이렇게 사주고 할 거다. 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아직도 그 명품 안 사주고 그 아유 참 하수정이한테 되게 미안해 죽겠네. 아, 그때 말도 당황스럽네. 화면 한번 좀 네.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을 이제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요게 이제 트렌비입니다. 트렌비. 요게 이제 김희애 씨죠. 이렇게 이제 트렌비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요게 이제 우리 김혜수 그러니까 반란 명품 하루 만에 반란 당하다. 예, 뭐 이런 그 반란이라고 하는 회사고 여기가 이제 머스터 잇 아까 주지훈이라고 그랬나요? 네, 예, 주지훈, 이게 머스터 주지훈. 잇이라고 하는. 네. 근데 요게 이제 전부 다 그 TV 광고를 작년에 이제 어마무시하게 많이 했더랬었죠. 근데 이제 이 트렌비라고 하는 회사부터 한번 보면 이게 주주 구성을 한번 딱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창업자가 이렇게 있고 그 밑에는 다 이렇게 사모펀더들입니다. 이 사모펀더들이 계속해서 그 이 명품 산업의 이 확장성, 성장성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해준 겁니다. 이렇게 예. 우선주의 이렇게 투자를 넣어줬죠. 그거 가지고 지금 회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거 가지고 회사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죠. 지금 사모펀더들이 이 사모펀더들이 투자해준 돈을 가지고 지금 명품 플랫폼을 굴리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금 트렌비 같은 경우에 이렇게 손익계산서를 21년도 거를 한번 보면 네. 자 매출이 217억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보면 이게 영업 손실이 330억입니다. 매출이 200억인데, 영업 손실이 여기 영업 손실이 무려 330억이야.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비용 중에서 영업 비용 중에서 광고 선전비가 298억이에요. 한 300억 정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한 90억 정도 광고 선전비 나갔던 게 예. 21년도에는 한 300억 정도로 훌쩍 뛰어버린 거예요. 예. 이게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김희애라는 그 모델을 써가지고 TV 광고를 엄청나게 때렸거든요. 거의 다 그 TV 광고에 들어가는 그런 광고비 때문에 이렇게 손익이 이렇게 망가졌다 예. 하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여기 보면 뭐 매출 구성을 보면 상품 매출도 있고 뭐 이렇게 수수료 매출도 있잖아요. 예. 이게 명품이 우리가 명품을 이렇게 어떻게 그 구매를 하게 되냐면 명품 그 직영 매장에 가면 당장 살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루이비통, 샤넬, 뭐 에르메스 같은 경우에 국내에 그 백화점에 매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직영 매장이 있죠. 그러면 그 직영 매장에 가서 명품을 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명품 플랫폼에 가서 살 수가 있는데 예. 이 명품 플랫폼은 이 명품 플랫폼이 스스로 직접 명품을 사와 가지고 판매를 하는 루트가 있고 이게 예. 이제 직매입이죠. 예. 우리 일반 이커머스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그 다음에 이 딜러들이 있습니다. 이 플랫폼에 들어와 가지고 명품을 파는 그런 딜러들이 있죠.
우리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제 파트너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예. 요 딜러들이 그 어떻게 이제 명품을 그 구매를 하냐면 그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 방법을 쓰죠. 근데 우리가 그 명품 해외 명품 업체하고 직접 그 라이센스 계약, 예. 그 판권 계약을 맺고 들여오게 되면 이거는 일반 정식 수입이 되는 거고 예. 아니면 뭐 명품 업체가 바로 한국에 법인을 세워 가지고 뭐 직영 매장도 만들고 또 백화점 안에 매장을 만들고 뭐 이런 예. 방법은 완전 정식 라이센스 계약으로 수입을 하는 거고 네. 그게 아니고 해외에 왜 그 이 명품 부티크들이 있습니다. 이게 부티크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쉽게 말하면 1차 도매상 그냥 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도매상들 해외에 그 명품 업체하고 거래하는 이 도매상들하고 계약을 맺고 이렇게 수입을 하는 거는 병행 수입이라고 하잖아요. 예. 또 이제 해외의 명품 아울렛 같은데 가가지고 거기서 계약을 해가지고 뭐 대량으로 이렇게 수입할 수도 있고 예. 수입은 수입이 돼 세관 이제 정식으로 통과해서 들어오는 수입은 수입이 돼 명품 업체하고 직접적인 라이센스를 맺지 않고 그 해외 부티크라든지 아니면 해외 대형 아울렛하고 계약을 맺고 이 명품을 가져오는 거는 우리가 병행 수입이라고 하는데 예. 병행 수입된 제품들이 대개 보면 오리지널 명품보다도 가격이 뭐 적게는 한 20% 정도 수준부터 아주 많게는 한 50%까지 싸죠. 예. 네. 이 싼 제품을 명품 그 플랫폼에서 파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명품은 좀 가지고 싶은데 네. 이 직영 매장이나 백화점에 가서 사자니 비싸고. 너무 가격이 좀 비싸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제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제품을 좀 경쟁력 있는 가격에 이렇게 구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도 비싸죠. 사실은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뭐 그 병행 수입 제품이라고 해도 이제 엄청나게 비싸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면 구매 대행업자들이 또 있습니다. 예. 구매 대행업자들이 이 사람들은 병행 수입업자는 자기가 재고 부담을 져요. 예. 자기가 이제 재고를 갖고 있으면서 주문을 받아서 판매를 하는 거죠. 예. 안 팔리는 그 재고에 대한 부담은 있는데 구매 대행 업체들은 그런 부담이 없죠. 그냥 이제 이렇게 물건 올려놓고 사이트에 이렇게 주문 들어오면 그때 이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아, 모아서 한꺼번에 발표하는 예, 예, 공구네요, 공구. 네, 공고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한 10일에서 15일. 예. 아주 길게는 한 달 정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구매 대행은 이제 재고 리스크가 하나도 없죠. 예. 그러니까 명품 플랫폼에 가면 명품 업체가 자기들이 직매입해서 파는 물건이 있고, 그 다음에 병행 수입 업체가 그 딜러들이 이제 파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아주 소수이기는 하지만 이제 구매 대행업자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이제 재무제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재무제표 아까 이제 한 번 더 보시면 여기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거는 명품 업체가 자기들이 직접 사가지고 파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 수수료 매출 같은 거 요런 게 이제 입점해 있는 병행 수입 그 업자들 예. 그 딜러들한테서 그 판매 금액의 일정 부분을 받는 수수료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매출이 구성되어 있는데 예. 이 뭐 광고 선전비 때문에 손익계산서가 엄청나게 이렇게 망가졌다는 이야기고 지금 제가 이제 그 트렌비라고 하는 회사를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근데 요 트렌비라고 하는 회사는 다른 그 명품 플랫폼들하고는 조금 차이 나는 게 뭐냐면 해외의 자회사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UK, 유나이티드 킹덤, 뭐 영국, 예. 여기 이제 저머니, 젊은이 아닙니다. 저머니, 여기 독일, 이거 보고 또 젊은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 이제 아메리카, 아메리카, 뭐 재팬, 뭐 이태리 이렇게 있잖아요. 이 해외 자회사들이 자회사들이 있네요.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해외 현지에서 이 자회사들이 예. 현지에 있는 명품 아울렛이나 아니면 부티크라든지 아니면 명품 업체들하고 직접적으로 교류하면서 그 물건을 확보를 하는데 이 물건을
국내에 있는 트렌비에다가 보내서 그 국내에 있는 트렌비가 그 판매를 하게 되면 예. 국내에 있는 트렌비의 매출로 잡히겠죠. 예. 그게 아니고 국내에 있는 트렌비 본사는 그냥 중간 창구로만 이렇게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만 하고 아. 예를 들어서 트렌비 그 UK, 트렌비 유나이티드 킹덤에서 바로 그냥 국내에 있는 고객한테 예. 판매를 바로 하는 형태를 취합니다. 다만 이 트렌비 UK는 플랫폼이 없기 때문에 예. 국내 플랫폼에 상품들을 올려놓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딱 플랫폼에서 어떤 핸드백을 딱 이제 딱 네. 찍어서 사겠다 그러면 예. 여기 이제 그 트렌비 UK에서 그런 재고를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국내에다가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트렌비 본사가 그걸 받아서 검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한테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출이 해외 자회사에서 그 매출을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국내 본사는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잖아요. 예. 이렇게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수수료 수수료가 받고?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우리가 보니까 트렌비 국내 본사의 매출은 한 200억 정도 됐죠. 예. 근데 해외 트렌비 UK 매출 얼마입니까 여기? 314억. 예. 더 트렌비 많네요. 어. 트렌비 젊은이 늙은이 말고 트렌비 젊은이 여기 326억. 예. 트렌비 아메리카 117억. 굉장히 큰 거예요. 본사보다도 여기가 더 큰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해외에다가 물류센터 이렇게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소싱 해가지고 국내 본사 플랫폼을 통해서 주문 들어온 거를 보내주면서 바로 매출로 인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손익도 보면 뭐 4억, 20억, 뭐 2억씩 이제 이렇게 예. 이익을 내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요런 회사들이 트렌비 국내 회사, 국내 그 본사가 다들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이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자회사들 100% 지분을 다 가지고 있으면 한 회사처럼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 이 트렌비는 연결 재무제표를 안 만듭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 중소기업 특례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 회계 특례에서는 그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완전히 지배하는 자회사라도 연결 재무제표를 안 만들고 우리가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지분법으로만 이렇게 인식을 하도록 합니다. 예. 그래서 해외 자회사들이 이익을 내면 그 지분만큼 자기가 그 회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지분만큼 이렇게 이익을 인식을 하는데 예. 이건 뭐 100% 자회사들이니까 해외 자회사들이 뭐 이익을 내면 100% 지배하고 있으니까 거의 고스란히 지분법 이익이라고 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익을 인식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트렌비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지난해 거래액이 한 3천억이다. 예. 근데 공시되는 재무제표는 그냥 국내 본사 기준으로만 공시가 되는 거예요. 예. 해외 자회사들의 매출은 연결을 안 하니까 예. 인식을 안 해. 그러네요. 연결 재무제표를 안 예. 만드니까 연결 재무제표를 안 만들어서 해외 자회사들의 매출을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서 인식을 못하는 대신에 네. 아까 지분법이라 그래서 해외 자회사들이 이익을 내는 것, 그 이익을 내는 거는 지분법 이익으로 너네들이 지분이 다 100%씩이니까 지분법 이익으로 딱 땡겨 와가지고 예. 국내 본사 손익계산서에 지분법 이익으로는 집어넣되 아. 해외 자회사들의 매출은 땡겨 오지 마라. 매출을 땡겨 오려면 연결을 해야 된다. 한 회사처럼. 그러니까 이제 트렌비에서는 항상 실적 발표할 때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면에서 한번 보시면 해외 자회사를 연결 네.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하면 우리 매출은 963억이다. 그래서 명품 플랫폼 중에서 매출 우리가 1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해외 자회사들하고 연결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는데 해외 자회사들이 100% 자회사이기는 하지만 중소기업 그 회계 특례에 의해서
연결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지분법으로만 하게 하다 보니까 예. 지분법을 하게 되면 매출을 땡겨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트렌비는 항상 연결 기준으로는 우리가 얼마다 하는 거를 이게 보충 자료로 내놓습니다. 예. 재무제표 공시 말고. 다 100%인데 연결로 그냥 하라고 하고 하게 두지 왜 그걸 특례로 하고 안 하고 그거 왜 그래요? 좀 연결 회계라는 게 예. 조금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어려운 회계 측면, 처리하기가 좀 회계 어려워요? 처리하기가 좀 비용이 들고 좀 까다롭고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중소기업에 그냥 이제 중소기업 너네들은 아이고 그냥 재무 담당 김 과장이 하기는 재무 어렵다. 담당 김 과장 이제 갓 회사 퇴사할 수도 있으니까 네. 연결하기 싫다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그 법인세 비용도 원래 법인세 비용도 회계적으로 비용을 산출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무 조정을 거쳐서 실제로 이제 또 법인세 납부액은 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야 너네들 뭐 그렇게 법인세 뭐 회계적 비용을 구하고 막 세무 조정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힘드니까 아이고 그냥 세무서에 갖다 바치는 그 세금 그걸 예. 그냥 예. 그 재무제표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그냥 해라. 이런 중소기업들만을 위한 그런 특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렌비 같은 경우도 뭐 그래서 그냥 뭐 연결하고 어려우니까 예. 하지는 않되 이제 매출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자회사 매출까지 합치면 합쳐서 만큼 얘기한다.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1등입니다. 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렌비 같은 경우는 뭐냐면 예. 해외 자회사들은 직접 구매를 해가지고 직접 소비자한테 팔잖아요. 예. 거기는 뭐 플랫폼이 있어서 막 딜러들이 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렌비는 특징이 뭐냐면 거의 그 직매입, 직매출 비중이 매우 크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 기준으로는 상품 매출이 한 800억 정도 됩니다. 예. 아까 본사 기준으로는 상품 매출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바로 그냥 직매입해가지고 자기들이 직매입한 걸 국내 고객들한테 쏴주는 해외 자회사들을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그걸 다 모으게 되면 예. 연결을 하게 되면 트렌비 같은 경우는 직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트렌비의 특징인데 예. 요 트렌비 같은 경우는 해외 자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소싱 경쟁력이 이렇게 물건을 해외 명품들을 소싱하는 경쟁력이 좀 더 있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이야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그리고 조금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저도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우리 소위 말하는 가품 논쟁 있잖아요. 짝퉁 논쟁. 예. 짝퉁 논쟁이 뭐 다른 플랫폼보다는 약간은 덜 할 수는 있겠죠. 이게 해외에 실제로 자회사들이 나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소싱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명품 플랫폼들 같은 경우는 뭐 이 가품 이 짝퉁 이 논란이 예. 좀 항상 있습니다. 항상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뭐 오리지널 명품 매니아들은 명품 플랫폼에서는 뭐 안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긴 있어요. 뭐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뭐 플랫폼에서 안 사겠죠. 뭐 그러니까요. 뭐하러 굳이 뭐 그 진품 가품 왜 옛날에 무신사에서 뭐 샀나요? 무신사에서 뭐 옷 사가지고 크림에다가 재판매했는데 크림에서 야 이거 가품이다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무신사하고 어느 크림하고 정도죠. 한번 예. 세게 붙었는데 결국은 가품 판정 나가지고 그 무신사가 완전히 개망신 네, 당한 네, 그런 네. 사례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품 플랫폼은 보니까 한 평균 판매 단가가 한 40만 원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 명품 하면 네. 되게 비싼 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이게 명품 플랫폼에는 주로 이제 약간 싼 아이템들. 그렇죠. 명함 지갑 같은 거, 그렇죠. 명함 지갑, 이렇게 액세서리, 스카프. 그런 것들 주로 그런 게 많이 팔린다는 예. 거예요. 그래서 진짜 비싼 거는 명품 진짜 매장에 가서 이렇게 우아하게 사는 거고 여기서는 맞아요. 그거보다 네. 조금 싼 아이템들 살 때는 맞아요. 좀 싸게 산다. 이거 하나 살려고 그래서 가서 이제 쓰기 귀찮다. 특히 이제 1020들 이렇게 명품 플랫폼에 들어오면 예. 그 친구들은 지금 사실은 이게 준 명품 플랫폼이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우리 그 하이엔드 명품 뭐냐면 예.
그 우리 집에 많이 있습니다. 루이비통, 샤넬, 네, 네. 그다음에 에르메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이게 막 그냥 발에 밟힙니다. 예.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일부러 안 입고 다닙니다. 집에 너무 많아서. 예. 네. 근데 그런 그 하이엔드 3대 명품 같은 경우는 네. 얘네들은 그 병행 수입 업자들이 이렇게 접근을 하기가 어렵죠. 자기는 이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안 내줘요. 자기들 정식 라이센스 계약 맺은 그 이제 뭐 루이비통 코리아 유한회사 예. 여기를 통해서만 보내고 이렇게 국내 백화점이나 직영 매장으로만 하죠. 샤넬이나 에르메스도 마찬가지인데 예. 완전히 차단돼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99% 정도 그 차단돼 있고 뭐 이제 본사에서 좀 단종된 거 있잖아요. 약간 예. 살짝들이 이렇게 재고 비슷하게 할 때는 네. 이렇게 이제 병행 수입업자들한테 아. 그 해외 부티크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병행 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국내 명품 플랫폼에 루이비통이나 샤넬이나 에르메스 같은 거 올라와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 중에서 병행 그 수입된 것도 있기는 있지만 예. 그냥 해외에서 그냥 해외 그 정품 직영 매장에서 여러 개 사가지고 그냥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플랫폼에 올려놓든지 아니면 국내 백화점이나 아니면 국내 직영 매장에서 그냥 사가지고 플랫폼에 올려놓기도 합니다. 구색을 갖춰놔야 되거든. 루이비통하고 에르메스, 샤넬은 있어야 되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제품은 가격이 직영 매장, 국내 직영 매장보다도 명품 플랫폼이 살짝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사가지고 들어오면 당연히 세금 물잖아요. 예. 관세. 그것도 정식 통관을 해야 되니까 관세가 붙기 때문에 조금 싼 것도 있지만 명품 플랫폼에 올라 있는 그 루이비통이나 3대 하이엔드 명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요거는 오히려 국내 정품 매장보다도 직영 매장보다도 살짝 비싼 경우도 또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렌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이제 구조로 되어 있는 거고 예. 여기 보시면 선급금을 여기 선급금 있잖아요. 선급금이 뭡니까? 많잖아요. 이게 해외 아까 지사 있잖아요. 해외 예. 지사에다가 보내는 겁니다. 돈을. 아, 사달 이게 또 구매 대행이군요. 이것도. 네, 해외 지사에다가 네. 왜냐하면 그 해외 지사에다가 이렇게 돈을 이렇게 보내주면 그 해외 지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또 명품을 이제 소싱할 수 있으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실제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선급금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트렌비 UK, 트렌비 저머니 뭐 이렇게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선급금이 뭐 80억, 40억, 뭐 17억 뭐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 20억씩. 그래서 요게 이제 한 165억이 가 있는 겁니다. 선급금으로. 우리가 선급금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든지 아니면 물건을 받기 위해서 미리 준 돈이거든요. 예. 예, 선급금을 이렇게 해외 자회사에다가 이렇게 많이 보내놓습니다. 그만큼 이 명품이라는 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미리 뭐 이렇게 물건을 딱 받고 예. 뭐 이렇게 딱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가지고 야 뭐 한 달 뒤 두 달 뒤 뭐 결제할게 그러면 해외 부티크나 명품 업체들이 아, 이 자식 뭐야 예. 어디다 대고 이러면서 네. 그래 안 해야 되겠네. 아쉬운 건 우리 쪽이에요. 네. 난 이거 보니까 이 선급금을 이렇게 많이 주는 걸 보니까 네. 야 굉장히 아쉽게 지금 명품 거래를 하고 있구나. 아,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랫폼들이 그런 느낌이 듭니다. 미리 돈 보내놔야죠. 그러니까 돈 그럼요. 보내놔야죠. 사지. 네. 그래서 잘 그렇죠. 보내놨어요. 지금 안 보내놨으면 환율이 이렇게 높잖아. 환율 쌀 때 보내놓기를 잘했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저건 거고. 잘했어. 여기 이제 뭐 현금 흐름표 같은 거 이런 거 보시면 네. 이게 영업 현금 흐름이 이렇게 300억이나 순유출입니다. 작년에. 어마어마하죠. 영업 활동에서 현금 흐름이 300억 순유출인데 그나마 보시면 전환사채 100억 발행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환 상환 우선주 RCPS라는 요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투자자들한테서 네. 조달한 자금입니다. 이게 이제 한 219억. 이렇게 재무적으로 돈을 땡기다 보니까 영업에서 이렇게 돈이 많이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결과적으로 현금은 한 27억 정도 증가했다. 예. 그래서 지금
작년 말 기준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한 60억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죠. 근데 이제 올 1분기에도 명품 업체들은 그 작년에 워낙에 세게 뿌려놓은 TV 광고들이 있어가지고 예. 그 1분기에 거래는 많이 됐을 겁니다. 손익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올 1분기에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해요. 공식적으로 발표는 안 하는데 그 거래액은 많이 늘어났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손익까지는 그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편집장님 예. 3대 명품이 이제 사실은 뭐 해외에서 소싱도 하고 예. 하지만 네. 어쨌든 이제 적자가 늘어난 게 과감한 TV 광고를 너무 많이 했다. 그렇죠. 예, 동치에 비해서 이제 너무 세게 광고를 예, 한 거잖아요. 예. 그럼 새 업체가 내가 살아남으려고 지금 하는 걸 텐데 그렇죠. 예. 하나만 살아남으면 괜찮긴 괜찮은 겁니까? 지금 그 명품 시장이라고 하는 게 예. 코로나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린 트렌비, 머스트잇, 뭐 반란이 이제 부쩍 컸는데 지금 그 네이버나 카카오라든지 뭐 이런 다른 그 이커머스에서도 예. 이 명품 시장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무신사만 해도 무신사도 지금 병행 수입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 지금 명품 시장에 이제 그 20대 예. 그 저기 MZ 세대들을 노리고 들어오고 있잖아요. 예. 실제로 들어와 있고 다른 이커머스들도 이 명품 시장이 앞으로 돈이 되겠구나, 성장성이 있겠구나 하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다른 이커머스들도 명품 시장에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명품 플랫폼들끼리의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고 예. 다른 또 엄청난 자본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이커머스들이 대기업들. 명품 시장에 이제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걔들하고 경쟁에서도 이겨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충성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엄청나게 이제 TV 광고를 많이 뿌렸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로열티를 가진 충성 고객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로 차별점이 없어. 여기가 싸면 여기로 갔다가 여기가 싸면 여기로 갔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쿠팡은 지금 충성 고객이 있어요. 예. 쿠팡은 교환이나 반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줍니다. 예. 내가 일어나서 왔다고 해서 나가봤더니 없어. 그러면 예.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런단 말이에요. 예. 이거 왔는데 이거 이게 사이즈가 이게 아니네. 그러면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런단 예, 말이에요. 예. 교환 반품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배송도 빠르고 그러니까 하여튼 물류 배송에 있어서는 쿠팡이 너무 편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쿠팡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그다음에 뭐 마켓컬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신선식품 쪽에 사실은 마켓컬리 좀 홍보해 주는 건 아닌데 좀 품질은 좀 좋습니다. 네. 제가 써보니까 네. 그 품질도 좋고 가성비가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명품 플랫폼들은 별로 그런 그 차별적인 특징들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 보기 어려운 것들이 여기 있네. 예. 그런 게 이제 좀 약하고 그래서 이제 자꾸 광고 뿌리고 그 쿠폰 발행해가지고 쿠폰을 미끼로 넣는 겁니다. 예. 쿠폰을 이제 미끼로 넣어 놓으면 이거 보고 이제 쿠폰 받아 먹고 일단 요거 싸게 사면서 휙 둘러보다가 예. 야 이거 빼기가 하나 사야 되겠네. 이거 지갑 하나 사야 되겠네. 이거 운동화 이거 멋진데. 이렇게 이제 사도록 유도를 하는 건데 그 우리 또 뭐 일반 소비자들이 그런데 이제 또 쉽게 이제 안 넘어가고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요번에 이거 너무 이런 이야기 하면 안 되는데 요번에 그 트렌비가 아마 네. 샤넬 그 기획전을 할 거예요. 예. 5월 25일부터 아마 한 5일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네. 샤넬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이엔드 지금 명품입니다. 예. 근데 과연 샤넬 제품을 얼마나 확보를 했을지 경쟁력 있는 제품을 얼마나 확보를 했을지 그건 제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이런 3대 하이엔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자기들 직영 맞아요. 그 루트가 아닌데 이렇게 뭐 물건이 많이 이렇게 네. 유통이 되지 않는데 네. 저렇게 그 샤넬 기획전을 할 정도면 도대체 물량을 얼마나 확보했을까? 지금 트렌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에 이렇게 지사가 있다 보니까 예. 아마 해외에서 이제 이 샤넬 특집전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뭔가 소싱을 여러 가지 루트로 소싱을 해온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이게 물건이 충분치 못한데 저렇게 이제 빵 하고
그 샤넬 같으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제 자칫 잘못하면 뭐 이렇게 서버 마비되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욕 먹을 수도 있죠. 아. 이번에 그 반란 같은 경우가 예. 그래서 욕을 어마무시하게 좀 먹었잖아요. 예. 지금 반란이 그 1분기에 그 거래액도 많이 이제 그 작년 4분기보다도 오히려 거래액이 살짝 더 늘어났는데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홍보를 할까 말까 망설이는 게 최근에 그 반란 내고왕 사태 때문에 그런 네. 거거든요. 네. 그 내고왕 사태 아시죠? 반란 내고왕 사태. 뉴스에서만 봤습니다. 네. 뭐. 저는 뉴스에서는 못 봤습니다. 그 연예인 광희 있잖아요. 네. 그 친구 이름 황광희인가? 네. 광희가 이제 출연하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예. 달라 스튜디오인가 거기서 만드는 거기서 이제 내고왕이라는 이제 그 프로그램인데 회사 같은데 이제 찾아가지고 회사 대표 만나서 당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할인 판매를 해라 하고 이제 내고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광희가 반란 찾아가가지고 최용록 대표한테 뭐 반협박 비슷하게 좀 징징거리기도 하고 협박도 하고 좀 약간 이렇게 까불까불 해가면서 잘 꼬셔가지고 4월 말부터 5월 초까지 한 5일 동안에 반란에서 판매하는 전 명품을 가격대 상관없이 모든 전 명품을 17% 할인 판매를 하게끔 그렇게 내고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서로 이제 각서 도장을 찍은 겁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이제- 광희님은 왜 그걸 해요? 그 유튜브 채널이에요. 컨셉이 그런가 봐. 컨셉. 내고왕이라는 그 사람들이 네. 엄청나게 열심히 보는 그냥 가서 프로그램이에요. 가서 예. 땡깡 비슷한 재밌어요. 걸 굉장히 재밌게 한다는 재밌는데. 거구나.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내고왕 이제 반란 17% 할인 취득해가지고 이제 쭉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기대를 했겠어. 근데 17% 할인해준다고 해놓고 그 전에 가격들을 이제 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 상태에서 17% 할인이 할인이니까. 들어가니까 실제 할인율은 훨씬 더 낮겠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제 반란에서 해명을 했어요. 꼼수를 부린 게 아니고 예. 이게 그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버에 상당한 그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가격이 상향이 이렇게 조정되는 에러가 발생됐다. 스마트 서버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신기한 서버가. 그러니까 이제 아, 해명이 그거예요? 약간 더 역효과가 난 너무 거야. 좀 이상하다. 거기서 막 댓글들이 네, 네. 야, 할 소리를 해라 막 이런 또 막 10년 더 안 전만 좋은 해도 댓글들이 서버가 어쩌고 어마무시하게 하면 이제 그런가 보다 달린 하고 거예요. 넘어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그것 때문에 이제 3월달에 그 개인 정보 유출됐던 사건들 뭐 네. 이런 것들까지도 이제 막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아마 지금 공정위의 그 지금 방문 조사를 받았나 하여튼 그럴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반란이 이제 엄청나게 그 지금 몸을 사리고 있죠. 괜히 예. 내고왕 이제 이거 했다가 근데 뭐 오히려 욕만 그 진실은 그 반란의 일부 사람들만 이제 알고는 있겠지만 네. 공식적인 해명은 서버 오류로 가격이 인상 이렇게 되는 그런 사고가 빚어졌다. 그래서 네. 만약에 그것 때문에 손해 본 사람들은 보상해주고 그 다음에 그 서버 다운돼 가지고 그때 못 샀던 사람들은 연장해 가지고 예. 그 17%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무마를 예. 시킨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이게 명품 플랫폼들이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죠. 이게 이제 자칫 오히려 어떤 마케팅이나 이런 거를 잘못하게 되면 이 신뢰도 잃게 되고 특히 이제 뭐 교환 환불 같은 경우에 그 좀 그 이런 딜러들 있잖아요. 네. 그 명품 플랫폼들이 직접 사와 가지고 판매하는 거 말고 또 딜러들은 딜러들대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교환 환불 정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주문했다가 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일정 정도 이렇게 반품 그 비를 네. 그 소비자한테 받는 그런 문제 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잡음이 아직도 계속 일어나고 있죠. 이제 가품 논쟁에 더해 가지고 뭐 아직도 이제 명품 소비자들을 이렇게 좀 뭐 이제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 만족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그런 그 지적들이 이게- 많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워낙 이 명품 플랫폼들은 그 말씀하셨듯이 원래는 해외 가서 사거나 뭐 해야 되는데 해외 못 나가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반짝 큰 회사들 아니야?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아요. 3%TV처럼.
아니 3프로 TV는 그 전부터 우리 명품이었고 이제 끝이야 이제 끝. 아니 사람이 명품인 이진우 프로가 있는데 3프로 그 명품 그 플랫폼들을 창업하신 분들이 분들이 예. 과거에 있었던 그 명품 플랫폼에 딜러 하신 분들이에요. 네. 옛날에 필웨이라고 하는 그 오래된 명품 전문 플랫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필웨이 같은데 이렇게 병행 수입하고 딜러 하시는 분들이 예. 이 코로나 전후로 해가지고 창업을 하신 겁니다. 내가 이렇게 직접 해도 되겠는데 이 정도면 그렇게. 했는데 마침 이제 아주 타이밍이 적절했던 겁니다. 코로나 터지면서 사람들의 이제 명품 소비 욕구를 이렇게 잘 활용을 해가지고 쭉 이제 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사모펀드들이 VC들이 야 이거 확실히 시장 되겠다. 특히 이제 MZ 세대들까지 잡으면 돈이 되겠다. 그다음에 3040들까지도 굉장히 그 이렇게 명품 소비에 대한 그런 욕구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채워줘야 되겠다 해서 돈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이제 그 화면 한번 보시면 반란이라고 있잖아요. 아까 예. 이게 내고왕 사태에 있었던 반란도 보시면 여기 다 보면 사모펀드들 VC들이 엄청나게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창업자가 있는 거고 여기도 보면 521억 매출이었는데 광고 선전비로 이제 한 190억 넣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영업 손실이 185억이 난 겁니다. 와. 그러니까 34억 광고 선전비 쓰다가 190억 광고 선전비 이렇게 얹어버린 거예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돼 있는 게 이게 이제 투자자들한테 주식을 막 발행 예. 우선주 막 발행해주고 이제 돈을 모았다는 건데 20년도에도 뭐 이렇게 158억 작년에 480억 정도 주식을 발행해서 이제 자본잉여금, 그 주식 발행 초과금이 이렇게 들어온 거죠. 이런 돈들이 지금 명품 플랫폼을 돌리고 있는 돈이고요. 저 돈이 결국 방송국한테 간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SBS 뭐 이런. 네. 여기 보면 이제 현금 흐름표에 보면 유상증자 해가지고 이게 한 300억, 325억 들어왔잖아요. 네. 네, 이런 돈들입니다. 그다음에 머스터잇 같은 경우도 창업자가 있고 보시면 여기 이제 그 투자조합들, VC들 그 우리 민법상의 투자조합 아닙니다. 그 에디슨 모터스 때 나오는 민법상의 투자조합이 아니고 예. 여기는 이제 정식 그 금융 관련 VC들? VC들이 만든 그런 여기 카카오 인베스트먼트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들어와 있고 여기도 200억 매출했는데 광고 선전비가 134억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익을 내던 회사인데 작년에 한 1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적자로 전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게 머스터잇 같은 경우도 머스터잇이 지금 여기 차입금이 장기 차입금이 240억에 있잖아요. 예. 이거 4억 산 겁니다. 이렇게 차입해가지고 아.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 현금 흐름표에 보면 네. 유형 자산 취득한다고 334억 썼잖아요. 예. 뭐 유형 자산 뭐 그렇게 살 게 뭐가 있습니까? 명품 건물 산 플랫폼이 거구나. 그냥 4억 산 아, 겁니다. 네. 강남에 지하 3층 지상 6층짜리 예. 해서 1층에 이제 매장 만들고 자기들 사무실 쓰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 만들어 가지고 네. 뭐 이렇게 저 사람들이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대출을 많이 뭔가 받았네요. 경험을 할 수 있게 야. 명품 체험을 할 수 있게 245억 예, 대출 그렇게 받고. 만들어 놓은 건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 장기 차입 245억 이제 차입하고 그다음에 여기 우선주 발행해 가지고 투자자들한테 들어온 돈 이런 돈들이 이제 이렇게 4억 그 매입에 이렇게 들어간 거죠.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 이런 모르겠어요. 회사에서 필요하니까 4억 원 사기는 샀겠지만 이런 그 플랫폼 간의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그다음에 또 일반 이커머스가 이렇게 명품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데 예. 어떤 회사의 기본적인 그 운전 자금의 예.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야 될 텐데 이거는 지금 그 이게 부동산에 상당한 돈이 묶인 형태잖아요. 물론 뭐 그게 몇 개 층을 임대를 주고 하면 거기서 네. 이제 임대료 수익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아직까지 이렇게 4억을 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우리 그 머스터 그
우리 그 대표가 예. 이런 사옥 같은 거 이런 걸 탐내실 분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사옥을 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사옥 뭐 산 게 이렇게 지금 드러나 있죠. 야,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다 좀 불안불안해 보이네요. 대체로. 지금 뭐 명품 시장은 커지기는 커지는데 예. 명품 시장 커지는 것보다도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고 새로운 시장 진입자들이 갖고 가는 몫이 커지면 저런 명품 전문 플랫폼들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런 명품 전문 플랫폼들이 예. 이렇게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고 또 카테고리를 계속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골프나 일반 그 어떤 리빙 쪽 화장품 특히 화장품이나 일반 리빙 생활용품 쪽으로 이렇게 확대를 해가고 있죠. 근데 그리고 이제 그 들어가 보시면 그냥 그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안프로가 이야기했듯이 3-40만 원대. 예, 그러니까 예. 조금 만만하게 덤빌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야지 이제 그 막 팔리는 거거든. 예. 그래서 뭐 이제 준명품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준명품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명품 플랫폼이 잘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인들 중에서도 아 이거 병행 수입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 명품 예. 구매 대행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다니던 직장 이제 때려치우고 이거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야. 지금도 아직도 있을 거예요. 그 작년 재작년에 꽤 이제 많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안프로도 뭐 그 병행 수입 공부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거 하려고 네. 하면 네. 네. 뭐 이진우하고 방송하기 뭐 이진우 프로하고 방송하기 좀 힘들다. 힘들긴 그러면서, 힘들어요. 네, 많이 힘들죠. 네. 그래서 차라리 병행 수입 뭐왜 힘듭니까? 2% 명품 딜러로서 왜? 또 뭐라고? 인생을 한번 대전환을 해보자. 대전환을 해보자. 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머스티의 사옥은 압구정동에 있네요. 그 예, 강남에. 가로수길에서 네. 저 압구정동 현대고등학교 예. 쪽으로 나가는 그 길가에 있는데 6층짜리 그 머스터 예. 이시라고 예. 크게 야, 이렇게 진짜 완전 명품 거리에 압구정동 들어갔네요. 제대로. 148번지 그 코코 호도 과자 옆 건물인데 네. 제가 보기엔 괜찮습니다. 괜찮아. 잘 부동산 샀어? 투자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잘한 거네 그러면. 샀어. 네, 잘한 거네. 그러니까 뭐저 사옥 샀다고 꼭 뭐라고 말할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이제 네. 그 초기 스타트업이 사옥 사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조금 안 좋게 보는. 네, 초기 스타트업이 예. 그러면 안 좋게 보는데 네. 보통 그러다가 한 5, 6년쯤 지나면 잘 샀네 그 이런 당시에 거요. 스타트업들은 다 이제 흐지부지 뭐 개발 자금으로 다 날리는데 네. 땅 산 사람들은 그 건물 산 그런 그 스타트업들은 날린 돈보다 오른 건물값이 더 많아서 또 한 번 네. 이제 그 팔아서 그러니까 옛날에 하고. 이제 그 현대차가 삼성동 그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한전 그렇죠. 부지를 10조에 살 때 네. 야 저게 말이 되냐. 네.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우리 정주영 회장이 한전 부지가 아니고 한전 사는 줄 착각하고 10조 질렀다 뭐 이런 맞아. 이야기도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야 전기 요금부터 빨리 올려 이렇게 뭐 지시했다 이런 이제 소문도 막 돌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은 그때 10조를 주고 산 게 비싸게 예. 주고 산 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들 이제 나오듯이 우리 머스터잇도 이제 나중에 되면 네. 다른 명품 플랫폼들은 거의 다 이제 뭐 좀 상황이 안 좋은데 네. 이렇게 든든하게 이제 부동산 깔고 앉은 머스터잇은 그나마 부동산이라도 남는 거 아닐까 여기는? 야, 야. 참 치열한 경쟁이네요. 그러니까 세 회사의 점유율이 비슷비슷하다는 건 세 예. 회사 모두에게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 거기서 이제 하나 정도만 남아야 그래야 뭔가 될 텐데. 그렇죠. 그래도 네. 요즘은 명품이 옛날보다는 좀 난 게 이게 플랫폼이 되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럭셔리한 매장에 가서 쫙 들어가지고 뿌리듯이 이렇게 사야 명품이었는데 요즘 그때 저희 나왔던 명품 그 사업하는 CEO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젊은 애들이 명품을 싸게 샀다는 걸 되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젊은 분들이 젊은 분들이 죄송합니다. 젊은 분들이 그래서 명품을 싸게 산다는 시장은 확실히 있긴 있다는 거예요. 싸서 내가 원래 이 명품인데 내가 이걸 이렇게 싸게 샀어 하면서 그걸 굉장히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생각하면 명품 플랫폼 시장은 시장, 계속 뭐 확장될 수도 있겠네요. 이거는 예. 뭐 크게 그것도 명품은 명품입니까? 아닙니다. 이게 카메라 뭐 이렇게 비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주기로 하고 협찬받았어요? 뭡니까? 캠브리지 멤버스라고 돼 있네요. 국내 명품. 네, 캠브리지 명품, 멤버스. 명품이네요.
그럼요. 네. 국내 명품. 네. 똑같은 사이즈를 입어도 왠지 넉넉한 한 사이즈 사이즈 명품이니까. 한 사이즈 뭐. 큰 캠브리지 멤버스. 예. 자, 김수환 편집장과 함께 그 온라인 명품 쇼핑몰 발란, 네. 머스핏, 발란, 스틱, 트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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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올해 좀 힘들 것 같기는 해요. 그 네. 계속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예, 계속 투자를 받아야 올해 됩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동안 적자지만 투자로 유지했던 많은 스타트업들이 그 투자를 못 받는다는 이유로 몰락할 수도 있는 올해는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서 위험해 걱정스럽긴 보이시네요. 합니다. 예. 남 걱정할 때가 아니죠? 맞아요. 믿지 마라 말 채팅창에 네. 그 말을 믿니? 예. 대체적으로 명품 업체들 저희가 광고 열심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된 거는 별로 없지만 예. 저희한테 광고해서 잘 안 된 광고주 없어요. 광고 효과가 없었는데도 네. 가서는 이상하게 잘 되시는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네. 네. 언더스탠딩. 뭐 광고만 하시면 다 치워버리겠습니다. 이것도 치워오고 다 해드릴 테니까. 맞아. 네, 다 연락 칠 수 주십시오. 있습니다. 네. 코리아 모니터 김수원 편집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신과 함께에서 가장 고정 팬층이 탄탄한 바로 그 프로그램이죠. 전 세계 이야기 돌아다니면 정말 내가 무식하구나. 아이 뭐 또 그럴 필요는 없죠. 그래도 이렇게 또 알다가 또 오른쪽 귀로 들어가면 또 왼쪽 귀로 흘러나가는 게 저희 기억력이고 또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 저자는 이제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인적 자본, 즉 노동자, 사람이 똑똑해야 된다. 자기가 쭉 여러 나라를 연구해 보니까 중진국 덫에 걸리는 나라들하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하고는 그런 면에서 좀 차이가 있더라. 지나고 생각을 해보면 사회적 수준이 높아져야